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 국회의원들이 다 앞에서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몰려 서 있었었고요. 야간 영장 집행하려고 하는 걸 다 몰아냈죠, 막아냈죠. 그랬더니 검찰이 아이율리백 하고 그러고 갔어요.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돌아갑니다만 또 올 겁니다. 다음엔 저희를 즐겁게 맞아주세요. 이게 바로 검찰이 내세운 메시지였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민주당사 압수수색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지금 이제 계속 그 이재명 그 당대표하고 뭐 이제 대장동 관련된 이런 얘기들은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네. 좀 전 큰 틀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네. 그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이죠. 이젠 그저께인데 네. 그저께 이제 그 지난 정권의 그 주요 인물들, 그러니까 뭐 서욱 서욱? 예, 서욱 뭐 하고 다음에 무슨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구성력 서욱 그런 사람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김홍희 뭐 저기 해경청장. 해경청장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시청이 되기도 하고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런 공안 정부,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사정기관들의 그런 총 공격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민주당사의 그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갔는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정당 일반 정당도 아니고 제일 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것도 예상했을 거야 아마. 네. 이런 대치하는 모습들, 압박하는 모습들을 사실 연출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큰 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밀 남신님이 이 정부는 진짜 무서움이 없나 봅니다. 너무 답답하고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부는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얘기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류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람다라님께서도 이 정권은 정말 막무가내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요. 보미님께서도 정치검찰은 야당 탄압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봄햇살님도 아무리 돈만 알더라도 수사하고 대선 기간에 돈 받고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하신 분이 있어요. 송지문님께서 며칠 전에 전재수 의원의 발언이 저는 이상합니다. 전재수 의원의 발언이 사실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변희재 대표도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똘똘 뭉쳐있지 않으니까 검찰 들어와도 괜찮으니 들어와라 라고 시그널을 보낸 거랑 같다. 뭐 이런 또 취지의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저 어떻습니까? 부패한 빨갱이 프레임입니다. 아, 누가 빨갱인 거예요? 전재수가? 아니요. 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에 무슨 감정 있으세요? 아니 물어본 거야. 부패한 빨갱이라며. 부패한 빨갱이라는 프레임이에요. 말하자면 일단 돈 받았다 선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거더라고요. 체포한 것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다 변호사님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했어요. 영장 없이 체포한 겁니다. 네. 보니까 그냥 체포다라고 보도된 데도 있는데 긴급 체포다라고 나온 언론들도 있고,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뭐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제 긴급 체포라는 건 원래 체포할 때도 영장이 필요한 건데 법원에서 발부한 긴급 체포라는 거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주 급해서 거의 현행범 체포하듯이 긴급 체포를 해놓고 48시간 내에 그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허락 없이 일단 체포부터 했다. 그 다음에 피의자 소환을 한 게 아니라 긴급 체포를 했다는 거예요. 긴급 체포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현행범이라고 뭐 범죄의 현장에서 체포한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거다. 그다음에 압생영장도 오후 3시에 집행하러 가면서 야간영장 받아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밤까지 대치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간 거고, 오늘 아침에 잠깐 지금 오면서 라디오 들어보니까 김의겸 의원 대변인이죠. 네, 얘기하고 인터뷰할 있습니다. 때 보니까 그 두터운 롱코트를 준비해 갖고 왔다. 대치를 예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제출할 테니까 뭐뭐를 찍어줘라. 그럼 이미 제출하겠다. 이게 이제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이 법 집행에 협조할 수 있는 거의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건데 그 제안인데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겠다. 그렇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가서 현장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자면 이 부패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국감이 중단되고 네. 예산국회도 순탄치 않다. 그렇지. 오늘 아침 9시부터 민주당이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국회 보이콧 논란이 날 거예요. 그 안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논의를 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없다. 그러니까요. 즉 이렇게 국감이 중단될 정도로 검찰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협치 안 하고 네. 이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이 오늘 당장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없다. 이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뭐 그렇죠. 잠시 후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네. 즉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강백신 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 혼자서 이 그림을 그리고 대치 국면을 만들고 국감이 파행되고 국회 보이콧까지 가고 하는 거를 본인 개인 판단으로 할 수 있을까? 못하죠. 일개 중앙지검의 반부패 3부장이? 그분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또 열심히 해서 이 정권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혼자는 못할 거다라는 게 예, 기본적인 여튼 생각이죠. 요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부패한 빨갱이, 부패한 종북 주사파 집단과는 협치 없다. 끝까지 네. 투쟁하고 반드시 잡아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까지 쭉 어제 벌어진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네. 그 프레임이 완성된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박은정 검사도 사실은 지금 검사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 뭐 수사할 때 뭐 잘못했다는 취지로 뭐 그것도 아니지만 무혐의였는데 또 다시 하는 거죠. 박은정 검사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나갈 수 없는 날을 골라가지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못 나간다 그러면 그거를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체포할 기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자, 그랬는데 이번에 이 김용 씨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현직 검사한테도 불가능할 늦자로 소환 요구를 하고 거절하면 영장 청구를 할 판인데 김용에게는 소환 요구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바로 네. 긴급체포는 그냥 자기네가 판단하기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네 마음대로 그냥 일단 체포부터 하고 아니면 풀어주고 이거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 김용 이 부연구원장에 대한 체포가 과연 정당한 긴급체포인지도 사실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시나리오가 다 당연히 얘네가 안 할 줄 알고 사실은 민주당 사를 압수하는 게 더 목적이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안 될 걸 알고 아까 말한 대로 야간 영장까지 미리 다 준비해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이 바로 대검찰청 국정감사 날이라는 대검 거예요. 국감일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바로 하루 전날 지금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을 이런 식으로 당사 앞에 가서 압수수색하겠다고 난리치는 거? 이거는 기선제압이고 이건 너네들 조심해라, 까불지 말아라. 검찰권이 얼마든지 너네들의 비리 하나하나를 까발릴 수 있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캐비넷에 들어있는 거 다 꺼낸다? 게다가 협치 대상 아니다라고 말도 하고 있고. 지금 전형적인 검찰 스타일의 정치라고 있는 와, 너 무서워요. 정치 검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검찰이 정치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언론들이 지금 받아서 싹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뭐 이제 김용 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검찰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검찰에서 나오는 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긴급체포 사실은 이게 왜 긴급체포를 했을까? 이거를 영장을 받지 않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출신들도 영장을 치는데 구성장을 치는데 그렇죠. 왜 이걸 할까? 그렇죠.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일단 이거를 체포를 하는 순간 그게 언론에 확 나가고요. 무조건 나가죠. 예, 이게 만약에 나중에 풀어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네. 약하게 나가거든요. 네. 이게 기선제압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그 좀 이따 다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증거가 충분하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론적으로 밀어쳐가지고 확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 안 다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선제압을 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이런저런 그러니까 뭐 오늘이 국정감사 일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지금 이제 그 유동규 씨가 오늘 새벽에 오늘 풀려났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지금 상황에 물려가면서 검찰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계속 여론이나 아니면은 뭐 지지로 인해서 밀리고 있으니까 정권 그다음에 검찰 차원에서 총 반경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지율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뭐 아니면 도다. 여기서 세게 나가가지고 지지율 결집하고 치고 올라가서 얘네들은 종북몰이를 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져 있던 이런 지저분한 혐의들을
딱 못 박아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프레임은 딱 그 한 곳으로 묶였어요. 그리고 부패한 민주당? 종북 주사파 집단.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끼리 단합하지 못하게끔. 지금 근데 이 정도 때리면 오히려. 그 분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아, 그래요? 지금 이게 네. 말하자면 이제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가 네. 1심에서 그러니까 기소가 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든지 네.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는 이런 정도로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렇죠. 분열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분열했다가는 이거는 뭐 바로 사꾸란데. 사쿠라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자, 어제 범죄 사실 및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해준 그걸 읽어봤어요.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야, 배경사실 및 공모관계에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남욱 등 민간업자 측으로부터 이 유동규가 이 사람들과 공모하고 협조를 하면서 3억 5,200만 원의 뇌물을 받아서 먼저 유착관계를 먼저 형성을 했다. 그리고 유동규와 남욱은 이재명이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선되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 바로 성남에 뜰 컨소시엄을 오케이를 해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주주 지분도 넘겨주기로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런 다음에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다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NSJ 홀딩스 사무실, 이게 이제 남욱 변호사가 지금 뭐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및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8억 원 상당을 수수한 후에 이 유한홀딩스 사무실에서 또 나눠주는 방법으로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냐? 증거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없고요. 단지 나온 얘기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 범죄 사실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증거는 없다. 우리는 진술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서 이걸 먼저 압수수색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보입니다. 참 부실하다. 부실할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뭐 어찌 보면 그 재판부나 법원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신뢰합니다.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역사 공부, 사회 공부 안 하는구나. 제1야당의 당사를 신민당 이후 처음이에요. 예, 1979년 YH 사건 이후에 그때는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예, 그 뭐 끌고 가고 체포해 갔으니까. 예, 근데 제1야당 당사를 저 정도 영장 청구서를 가지고 저 정도 가지고 저 정도 영장 청구서를 가지고 영장을 발부한다? 영장 내준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내준 사람도 이게 청구도 웃기지만 내준 판사도 야 대한민국 역사 일도 모르는구나. 대한민국 그리고 정치와 사법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일고의 성찰도 없구나. 내가 보기에는 좀 젊은 좀 경험이 많지 않은 판사님 아니었을까?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 세상사를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역사 공부를 하라고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막 국민을 상대로 막 호통을 치던데 좀 역사 공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조금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민주당이 뭐 그렇게 민주당 당사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라고 지금 뭐 야당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이게 실제로 정치적 자유에 있어서 사실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고 특히 뭐와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됐냐면 당원 명부와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이제 저기 친자식 변호사님은 저기 진보정당 운동도 하셨으니까 이미 알겠습니다. 그 내에서 저도 이제 관련된 사건들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정당 그 당원 명부인 경우에는 정당법에 압수수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그 정당 내에 그런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본질적인 걸 좀 건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우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들인데 이것이 이렇게 쉽게 영장이 발부돼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는 지금 사실 역사가 많이 정말 뒤로 가고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많이 뒤로 계속 가는 거 우리 사실 원하지 않는데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강백신 검사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인데요.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그런 검사님이죠.
이 사람이 2019년 8월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승진을 했고요. 이례적인 수사가 자주 따라붙었어요. 논두렁식의 사태 재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혹시 아는 바 있으십니까? 뭐 아는 바가 많죠. 어제부터 이 누구야 부장검사하고 딱 찾아보니까 강백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뻔하다.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이다. 어떻게 할지 어떤 뻔해요. 시나리오가 나온다. 조국 정경심 재판 그 담당해서 네. 쭉 진행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김기현 울산 그 봐주기 고래고기? 고래고기 사건 봐주기 했던 당사자이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네. 울산에선 봐주고 조국 정경심은 탈탈 털었던 네, 사람이고 네, 네, 네. 그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그 사건에서 특검팀에 가 있었던 그렇죠. 전형적인 윤석열 그렇죠. 최측근 특수통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욕은 먹어도 상관없다. 나는 충성해서 올라만 가겠다. 뭐 이런 사람이다라는.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본인의 이 양반 이거 수사하고 나서 네. 한동훈 장관이 만약 다음 총선에 출마하면 같이 옷 벗고 출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분이세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 역할 분담에 따라서 너는 검찰에 남아라. 너는 같이 정치를 하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국정감사가 마무리를 향한 이 타임에 하필이면 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정 정국이 본격화 지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기간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뭐 일단 국감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 아까 처음 네,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네. 이때쯤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생각들 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었군요. 저기 이렇게 후반기 되면 이렇게 돼서 올해 말까지 왜냐하면 뭐 나오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나오는 게 없으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어쩜 국정감사 내내 국정감사가 뭐 이렇게 좀 약간 지지부진한 느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현 정권의 불리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끝까지 가기 전에 사실 반격을 시작할 때고요. 지금 네. 이 시간쯤에 이 시절쯤에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역시 예측을 벗어나지 않군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를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장식 변호사 김필승 변호사와 함께 이슈 삼합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 몽땅 다 탈탈 털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드디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금 가서 수사를 받고 있군요. 자, 어떤 걸 물었을까요? 뭘 조사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이제 이게 어디로 칼끝을 향하느냐 뭐 딱 조사하고 나오죠, 싶은 뭐. 게 뭐 네. 특별히 있나요? 이 지금 부패한 종북 주사파 집단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이재명은 실제로 꼬린시키는 거, 네.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꼬린시키는 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목표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이 돼요. 왜 그렇게까지 추잡스럽게 하죠? 네.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네.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윗선이 누구예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그런데 네. 이거 보세요.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합니다. 네. 그래서 3실 체제를 갖춰요. 비서실, 정책실,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의 업무를 민정, 그다음에 인사, 국민소통 등으로 딱 한정을 하고요. 정책실에 정책 관련된 업무를 다 넘기고요. 정책실장에게. 국가안보실에 외교안보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국가안보실로 몹니다. 그래서 3실 체계로 가요. 실제로. 네. 그래서 노영민 실장은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직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직권남용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대통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올라가기 위한 명분 쌓기 내지는 보여주기 용이지 직권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직권남용을 얘기를 할 거예요? 직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을 얘기하면서 불렀다. 네. 제 2인자를 당시 정권에서 2인자를 그게 뭘 2인자라고 하기가 어렵다니까. 옛날 비서실장은 2인자라고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은 청와대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게 자, 나뉘어 있어요. 허예웅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너무 좀 무서운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아까 뭐 분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내심 분열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불려다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분열하기 쉽지 않다. 분열하면 바보들이다. 분열하기 쉽지 않다. 노영민 비서실장 뭐 등등등이 이제 소위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분으로 분류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분들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정권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방법은 하나로 오히려 몰고 있는 중이다. 니네끼리 결집해라 이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정말 통탄에 하면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 뭐 인생사 물리학과 나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물리학에도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요. 네. 용수철은 세게 누르면 더 크게 튀잖아요. 변증법적으로 지금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너무 70년대식 그 냉동인간 방식이라서 바로 그거요. 아.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당장 22일 날 무슨 일이 있을지 보자고요. 내가 보기에 이 집권하신 정치인들이 우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우리 옛날 그 70년대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바라보시면 내가 보기엔 실패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른다고 뭐가 눌려집니까? 아니 제가 90년대 초반에 그 학생운동 처음 시작하면서 특정 어떤 이 일을 하는데 그 전날 편지 써놓고 왔어요. 엄마한테? 예. 나 찾지 마라. 아니 저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와, 내일. 대단하다. 그 편지 쓰고 갔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선배들은 죽을 각오로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 했습니다. 죽이게 하겠어. 79년도에 제가 70년대에 제가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녔는데 79년도에 11.6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때 막 총칼을 들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언론 통제하고 찍소리 마. 우리만 무조건 들어야 돼. 쟤네들 지금 빨갱이들이야. 지금 난리 났어. 너 조용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나라 망해. 그때 우리들한테 주었던 메시지가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이 상황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려는 게. 근데 그래서 나는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참네요. 야, 어쨌든 노영민 전 실장 조사 이후에 혹시 뭐 영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뭐 영장 청구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미 그렇게까지 가요? 지금 아까 신정수 변호사님께서 네.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포트라인 쓰는 순간 오히려 더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집어넣는 게 목표일 것 같고요. 아, 오히려 더 세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뭐 민주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공개됐던 그 김건희 여사의 그런 녹음 파일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한 분노를 나타낸 경우가 있어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야? 문재인 대통령이 뭐 누구를 뭐 죽였어요, 뭐 누굴 뺏었어요. 왜 이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좀 솔직히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금 찌그러져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했는데? 종북 주사파 대장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 활동한 게 뭐 있어요 도대체가? 종북 주사파가 무슨 뜻인지 지금 알고 하는 말이에요? 서해, 동해 양쪽 그 네.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게 이야기 양쪽 사건이야 진짜. 서해, 동해 양쪽 사건인데 서해, 동해 사건을 이게 논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네. 강제로 월북했다라고 이 월북이 아닌데도 월북이라고 서해 사건은 그렇게 서해 거짓말하는 거고 네. 동해 사건은 북송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북송했다. 네. 왜 그랬냐? 종북 주사파 집단이라서 북한 김정은의 기쁨조 노릇이나 하는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북 주사파 집단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눈치 보고 그쪽에 충성하느라고 그렇게 사건을 처리한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 어제 서해 월북 그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어야만 하는 사람이 술 먹고 노느라고 잊어버려가지고 대통령 그 윗선까지 보고가 안 올라갔었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상황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판단을 유보했다가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것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무슨 지금 말하는 그런 종류의 뭐가 있었겠어요. 그건 뭐 지금 그런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부패한 종북 주사파 집단이다. 이 프레임에 쫙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현 정권의 정치행인데 어제가 어떤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분명히 정책 이득을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층들이 결집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지층들이 결국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왜? 그들이 문재인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애초에 탄핵 뭐 이런 거 지난 그런 말 안 나올까봐? 네, 그렇게까지 지금 사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건데. YHJ님께서 이러시네요. 이거 주어 없습니다. 구구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어. 누가? 맞아요. 누가? 몰라 나는. 저는 처음 정치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옆에서 했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근데 아니, 그리고 전 이게 지금 기억이 났어요. 어제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랑 7시간 녹취 있잖아요. 그것도 참 중요해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태까진 못했지. 우리가 검찰에서 여기서 우리. 자기를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검찰에 있어서 공무원이라서 이제 공무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하나 해가는 건데 내가 그랬잖아. 살벌하게 한다고. 두고 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사실 잘 몰랐는데요. 이제 이 사진 보면은 나와요. 여기 뭐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딱 지금 우리 신자심에서 이거 안 보이죠? 신자심에서 이미 나온 게 이거예요. 여태까지는 못했지 이러면서 지금 나오니 좀 크게 해줘봐요. 앞에다 써주는. 이게 최고야. 내가 읽어줄게. 자, 여태까지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김건희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 이렇게 둘이서 예전에 얘기했던 거 지금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태까지 못했지 우리가 검찰에 있어서 공무원이라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 당시에 검찰에 있었고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공무원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검찰이라는 데서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해가는 건데 내가 그랬잖아 살벌하게 한다고 두고 보라고 이 얘기가 딱 나와요. 이거 지금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사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뭐 경찰 알아서 긴다 뭐 한다 별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씩 지금 이분이 예언한 게 혹은 말한 게 그대로 다 실천이 되는 게 지금 시리즈를 한번 여러분 쫙 모아가지고 한번 오늘부터 보세요. 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다 하게 되고 있어요. 게다가 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물론 영장 실질심사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는데 이 사람을 구속영장에 청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밈스에 있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밈스에 있는 정보는 원본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본을 삭제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그 정보, 우리가 원래 뭐 정보 같은 거 정리할 때 지저분한 거 복사본 있으면 찢어버리고 원본 남겨놓고 이게 원래 기본이잖아요.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전직 장관을 국정감사 기간 중에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영장 발부해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게 무슨 짓거리들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더 살벌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 여사님의 예언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계속 국회 야당이랑 싸우겠다, 국민하고 싸우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사실 싸우고 있어요, 우리랑? 이거밖에 지금 돌파구가 없어요. 지지율 때문에 그러는 지지율도 그렇고 국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밖에 없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이거밖에 없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럴 생각 이게 주된 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경제가 됐든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관심을 보여주지는 벽은 없었고 계속 공정이나 뭐 자유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관된 기조를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그 종북 주사파 집단이라는 프레임이 어디까지 작동을 하느냐 하면. 그 양국관리법 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이제 법사위로 갔는데 농해수위에서 양국관리법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쌀을 뭐 몇 % 이상 되면 수매할 수 있다. 정부가. 근데 그거를 수매해야 한다로 바꾼 거예요. 강행 규정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산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비판하는 논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니 양국관리법 통과시키면 이재명 수사 안 합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를 또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웬일이에요. 이게 모든 게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산주의 정책 이걸로 이제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프레임으로 부패한 종북 주사파 집단 아니 이렇게. 딱 박정희 정권 때 하던 그거를 그대로 지금 하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무조건 반공, 무조건 공산당은 나쁜 거, 무조건 뭐든지 내 맘에 안 들면 공산주의자를 몰고 종북 프레임 만들어내고 원래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뭐 사실 진짜 뭡니까? 뭐 80년대도 그러긴 했는데 지금 그 민주화 이후에 들어왔던 이제 국민의힘 뭐 그 전신의 정당들의 저기 대통령들은 어쨌든 간에 뭐 색깔론 들고 나오긴 해서 이중국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색깔론이 먹히지 않는 시절이 된 지도 꽤 됐는데 그쵸.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밀어붙이는 이유는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일 때 자기 마음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약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그렇지. 즉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었단 네. 말이죠. 근데 내가 공정과 자유의 화신인데 나를 막는 자들은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내가 수사를 마음대로 못하게 한 자들 종북 주사파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이 말이요. 어제 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요. 저는 물론 종북 주사파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일본에 공산당이 있고 대만에도 공산당이 있고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듯이 네. 정치 사상의 자유가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적 일관성 속에서도 보자면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입니다. 전부 다 잡아 넣어야 되는. 네, 그러면은 누가 종북 주사파고 딱 저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선동할 게 아니라 지정을 해서 딱 그 지목을 해서 알려줘. 지목을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세요. 그렇게는 하지도 못하면서. 좋아요. 지금 종북 주사파 얘기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세 번째 주제이기도 하지만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이슈 삼합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보도 좋고 좌파도 다 좋다. 그러나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반헌법 세력이기에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일단 종북 주사파가 있다는 것도 저는 좀 깜짝 놀랐지만 종북 주사파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을 원외 당협위원회장들과의 오찬에서 그런 말을 한 겁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지난번에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네, 김일성주의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총살감. 그러면 총살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종북 주사파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본인 김일성주의자에게 임명받은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딱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종북 주사파 이거를 분석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이분은 지금 전체적인 세계관 분석하지도 마요, 우리? 왜냐면 이분 전 솔직히 네, 윤석열 솔직히. 대통령이 주사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왜냐면 이거를 제대로 다루거나 하신 적이 없는 분이니까요. 이거를 공안은 아니었지. 예, 공안도 특수였지. 아니었고 공안도 아니었고 사실 그쪽에서 무슨 뭐 공부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쪽 전문가는 황교안인데 이거 당대표 출마하신다고. 그렇죠. 당대표 출마한 딱 한년 이분은 특수부 검사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특수부 검사는 일단 판에 그리잖아요. 내가 딱 보면 딱 감이 와요. 아, 이건 이 판이야. 그리고 이 판을 통해서 판단하고 싶은 건 제가 나쁜 놈이야. 아니 근데 특수부는 원래 공안파하고 사이 되게 안 좋아요. 서로 라이벌이에요. 그래가지고 황교안 장관 전 총리하고도 껄끄럽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주로 이런 쪽 변호사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런 인권 변호사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보통 겪어보시는 분들이 공안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안하고 특수하고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는 네,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저도 지금 저도 이제 그런 사건에서 특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 특수하고 공안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재판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죠.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지금 사고 방식이 달라 전형적인 특수 방식이고요.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분의 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정치적 적들, 자기하고 이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일단 주사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사파 물을 먹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견해나 이런 것들이 길이 같다면 주사파라고 하지 않으실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약간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개편에 대한 얘기가 전에는 조금씩 나왔잖아요. 결국은 원하는 게 자기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바로 생각이 이거예요. 들어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내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내외에서 내분이 좀 일어났어요. 이은재 전 의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내정시킬 때 얘기된 게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진석 파, 정진석 비대위원장 쪽에서 믿는 사람들과 권성동, 김성태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물론 김성태? 네, 김성태 의원이 거의 가세했대요. 물론 내부적으로 또 다른 몇 명이 있었겠지만, 자, 그런데 이은재 씨가 됐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을 이은재 씨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은재가 됐어요. 자, 이것 때문에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매우 상당히 지금 짜증이 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그 안에서 또 누구랑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협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 넘었지.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내 말 안 듣더니만 이제 얘까지 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화가 지금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오찬하면서 내가 지금 시그널을 보내줄게 라고 말한 게 아니냐. 전당대회랑 총선 공천. 게다가 나경원 전 의원에게, 나경원 대표에게 무슨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자리 하나 준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무슨 대사, 기후환경위기 대사인가 그거 가지고 같이 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절로 가 있어. 이렇게 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 중심으로 지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저기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와가지고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분은 원래 짜증이 디폴트예요. 화내는 게. 그쪽 용화대 얘기는 너무 자주 화를 낸다는 거죠. 너무 격노한다. 심하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인간적으로 사람이 화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느 특정 시점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트리거를 딱 건드리면 화가 나가지고. 그래요? 예, 그럴 때가 있단 생겼는데. 말이에요. 예. 어제도 주차 문제로 한번 화가 크게 났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자주 격렬하게 화를 낸다? 근데 그게 집행이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화내서 한 말이 집행된다는 게. 화내니까 무서우니까 따라야지. 할 수 없지. 이 종북 주사파 이 얘기도 물론 그런 이제 당내 사정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이 파탄 이게 말하자면 이번 국회 보이콧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게 벌어진 날 했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해 보여요. 예. 왜 협치 안 하냐? 이럴 때냐? 예. 왜 이런 얘기? 왜 지금 그 제1야당이랑 협치 안 하냐, 네네네. 민생 경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종북 주사파는 협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다 힘으로 쫙 해버리겠다. 내 힘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딱 근데 이렇게 되거든요, 대통령이 저는. 이거 당장 종북 주사파 누군지 자기가 알고 있으면 협치 안 한다는 대상이 누군지 알면 헌법소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북 주사파는. 그러면 헌법 수호 의무가 대통령한테 가장 큰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때려 잡으세요. 근데 나는 이렇게 확실히. 나가면 오히려 진보하고 극우 보수 빼놓고 진보하고 나머지 중도 보수, 다 합리적 뭉칩니다. 보수가 다 뭉칠 것 같아 오히려. 다 어떻게 봐요? 뭉칩니다. 저는 22일 날 집회 나오라고 선동 중이세요. 오히려 예.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예. 하는 거나 똑같다. 예. 네. 저는 사실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게요. 맨날 비관적이잖아요. 네, 항상 비관적으로 보는 게 촛불 집회 할 때 했던 말 기억하실 거예요. 다 때려잡을 겁니다. 왜 안 때려잡는지 다 때려잡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때려잡을 거고요. 이제 이것이 분위기 점점 가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알겠습니다. 하면은 다 네. 때려잡을 거예요. 네, 여러분 벌써 30분 됐습니다. 노영희 뉴스는 사이다. 이렇게 우리 시간이 모자라는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희생활 조금만 하고요. 앞에 뉴스팩트 짧게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자, 어쨌든 다음 주에 제가 잘할 테니까 꼭 내일도 다시 오시고 다음 주도 문내 오시기 바라고요. 신자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오늘 23화분 여기까지 좀 애매하게 끝내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